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유튜버 겸 메밀국수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구명환입니다. 저는 삶의 해답을 미리 얘기해드리면 책을 통해서 찾게 됐는데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오다가 이제 제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다가 전 자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이제 1초 후에 심장이 터져서 죽을 수 있으니 빨리 유언하고 신변 정리하고 뭐 할 말 있으면 하라 그래서, 그리고 길게 살아야 이틀 안에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났죠. 제가 34살이었는데 34년을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젠가 저도 참으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고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안정적이야. 이렇게 살아야 네가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가르침대로 전형적으로 그렇게 저도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언젠가 있을 뭐 예를 들면 인기가 생기면 아니면 돈을 많이 모으면 뭐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고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뭐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날이 오기도 전에 저는 죽는다고 하니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글 들어보셨죠?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게 뭔가 안 했던 거, 못 해본 거를 다 해보고 죽는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하루하루를 내 의지대로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장소에, 일에, 그러니까 인생의 육하원칙 중에 한 개도 남이 정해주지 않는 6가지 육하원칙을 오로지 내 의지로 정해서 그대로 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하다가 죽어요, 언젠가는. 근데 오늘 그렇게 죽거나 99살에 죽거나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반드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는데 방법을 모르겠던 거죠. 명환아, 너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함과 동시에 너무 궁금했고, 2005년에는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책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왼쪽 눈에 마비가 와가지고 충격 때문에, 이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한쪽 눈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그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그 삶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서 15시간 이상씩 책 읽는 게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너무 재밌고 너무도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런 그 마력에 제가 책을 계속 읽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을 일단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34살, 5살 뭐 이때 사고가 난 건데, 그때 계획을 세웠죠. 나는 40살부터는 최소한 1초도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우리 개그맨들은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새벽 3시고 4시고 아이디어가 통과가 안 돼서 그 주 녹화할 분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집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는 게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매 시간 매달려 있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분야가 뭐가 있을까?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이제 로열티, 저작권료, 인세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대학원에 가서 뮤지컬 극작을 전공하면서
글쓰기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감자탕집 그리고 실내 포장마차 뭐 골프 연습장 1층에 있는 스낵바 그다음에 닭가슴살 4개를 완전히 소위 말아먹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 말을 들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야 여기 좋은 가게가 나왔대. 여기 몫이 좋대. 요즘 이런 거 하면 잘 된대. 야 요즘 운동이 붐인데 닭가슴살이 대박 날 거야. 그냥 정말 제대로 된 시장 조사, 트렌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몇몇 그런 얘기들 들려오니까 해볼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백종원 아저씨가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일 화를 많이 날 때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식당을 시작을 했느냐 이러면서 화를 많이 내는데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가 저였어요. 그때 책을 몇 권이 제가 소장돼 있나 봤더니 한 1200 몇십 권 정도 있고 그 중에 한 1000권은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책을 1000권이나 읽었는데 고명환 너는 왜 책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사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서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냐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결혼 전에 새롭게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해 볼 건데 책을 통해서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 생각도 싹 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오로지 책이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 그 생각이 이제 떠올라서 한 가지 여러분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무작정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이 책에서 내용을 내 실생활에 내 사업에 대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독서력이 생기고 제가 뒤에 낙타, 사자, 어린아이 단계 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최소한 사자 단계까지는 올라가셔야 이 제가 한 그런 책을 내 삶에 내 사업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일단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일단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자병법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 찾아봤더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있으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거죠. 너가 이 기준에 준비가 잘 돼 있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5가지 틀에 한번 맞춰서 내 사업체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여기에 잘 맞춰져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실 겁니다. 손자병법에 5가지, 원래 5, 4, 7개라고 12가지가 나오는데 5, 4, 5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해보면 되는데 5가지가 뭐냐면 도천지장법이에요. 도는 뭐냐면 그야말로 도입니다. 하늘의 도이고 하늘의 뜻이고 명분이죠.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왜 러시아한테 그러죠? 왜 너네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명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4번 망했을 때 첫 번째 이 명분이 없었어요. 명분은 그냥 막연했죠. 그냥 돈 많이 벌래. 이게 명분이라면 명분이었는데 명분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명분,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가? 저 같으면 요 직업을 왜 하는가? 이 업종으로 왜 하는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 놓으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기업이 매년 신년 초가 되면 올해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나아갈 바는 이런 겁니다. 이 이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고 계신지. 그래서 도가 여러분들 지금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면 그냥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시고 계시든 간에 반드시 이 도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에서 답을 못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의 출발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 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렇게 던져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은 뭐냐면 전쟁을 언제 할 거냐입니다. 때, 하늘의 때, 전쟁을 언제 할 거냐. 근데 저는 이 언제 할 거냐 때를 트렌드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메밀국수를 차리는 사람이 온난화를 생각하면서 10년 전에요. 기후, 날씨, 이게 우리의 모든 상품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저는 왜 온난화를 주목을 했냐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 이긴다는 확률이 있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확률을 높여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요식업을 할 텐데 온난화가 됐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겨울 상대 추울 때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보다는 더울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음식으로 해야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메밀국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게 제가 다 하나씩 지워나가고 이쪽 겨울 상대는 일단 아니구나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노인들이 아무래도 노인들에 대한 니즈가 많을 거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하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먹으면 속이 편해야 되고 이런 음식들을 선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인구 감소라는 말을 읽자마자 바로 인건비 증가가 책을 읽은 사람들은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책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감소 이러면 그냥 인구가 감소하나 보다. 그냥 아파트 값이 그러면 떨어지겠네. 뭐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저절로 인구 감소 이러면 인건비 증가 이렇게 탁 떠올라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제가 아까 말한 낙타, 사자 정도 돼야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시간 외에 정상적인 영업 외에 여러분 심야 영업하면 1.5배, 2배 정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영업시간 내에 장사를 해야겠다. 제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 다들 매출이 줄었는데 저는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코로나 때도 매출이 여러분 20%가 늘었어요. 제 매장은. 그러니까 제가 4개를 말아먹었지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면 앞으로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온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도 이렇게 이겨놓고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제가 지금 그 매출이 늘었던 것처럼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니까 이제 메밀국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컨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그야말로 지형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전이니까 전쟁 때는 아무래도 화살을 쏘던 시대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나라가 군대가 유리하죠. 거기다가 지형에 밝아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감과 뒤로 후퇴함에 있어서 지형을 잘 알고 있으면 매복도 잘할 수 있고 그럼 지형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는 유현준 교수님의 책을 인간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 어떤 내 가게에 인접해 있는 그 길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속도 아니면 차가 다니는 속도에 따라서 거기에 1층에는 어떤 매장이, 2층에는 어떤 매장이 이런 게 잘 어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내가 인접해 있는 도로의 끝이 고속도로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한강 시민공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서울숲 공원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그 지형의 위치에 따라서도 내가 들어갈 자리나 이런 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서 내가 내 가게가 들어갈 자리를 딱 찾아내시고 도천지장은 뭐냐면 장수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장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4개 사업을 망했을 때는
저는 이제 장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보다 뭔가 유명하고 저보다 뭔가 세력 있고 저보다 형이고 뭐 이런 분들하고 동업을 했었고 동업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네가 가진 장수, 진정한 장수가 누가 있느냐.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요식업만 그때 당시에 한 50년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7살 때, 저 7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도 자연스럽게 엄마가 하는 요식업을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누나는 요식업 경력 30년이에요. 그리고 요리를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예전에 감자탕집 할 때는 오히려 엄마 누나한테 완전 비밀로 하고 엄마 누나가 2년 동안 몰랐어요. 왜냐하면 식당을 해봤으니까 와가지고 잔소리 할까봐 그것 때문에 아예 알리지도 않고 그냥 했는데 이런 게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비라면 관우 장비가 옆에 있었는데 이 나에게 진짜 도움되는 장수들은 내가 오히려 버려놓고 오히려 전혀 나랑 상관없는 조조휘하에 있는 하우돈이라든가 이런 장수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같이 일할래 이런 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이 나라가 이 사업이 잘 되겠냐고요. 그 생각에 이르자마자 이제 관우와 장비 같은 엄마와 누나가 있구나. 제가 손을 잡고 이제 메밀국수를 바로 1초도 망설임 없이 엄마 누나 손 잡고 메밀국수를 배우러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은 뭐냐면 그야말로 군대나 나라의 그 군령 법이 잘 서 있어야 그렇겠죠. 그래야 군인들도 착착착 잘 움직이고 그런 건데 저는 이 법에서 그럼 장사에서 법은 뭘까 이러다가 제가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읽다가 그 고대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는 기원전 200 몇십 년 전인가 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3년이면 2000약 300년 전에 써놓은 책인데 그때의 여러분 인간이 그려온 문이나 지금 인간이 그려나가는 문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거를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인문학이 이렇게 사람 인자에 요 문자예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글월 문자라고 배웠는데 이게 이제 문자 문장 할 때 그 문이기도 한데 요런 그 문양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이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주식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유명한 사람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래요. 그게 바로 인문학 공부를 해서 과거의 인간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 쳐들어간 나라가 이겼을 때 방어하던 나라가 이겼을 때 휴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패스트라든가 런던 대역병이라든지 점점 큰 팬데믹이 온 다음에 이 지금의 거의 끝물일 때 인간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게 여러분 인간의 그 흐름은 빅데이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스티브 잡스도 애플 아이폰이 탄생하는데 인문학이 엄청난 영향을 줬다. 이 말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문학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업, 여러분이 원하시는 창업, 여러분이 팔고 싶은 제품을 어떤 모양의 어떤 컬러의 어떤 디자인의 어떤 실용성을 가지고 제품을 내놨을 때 2023년에 2030년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나는 이 법을 뭐에 적용할 건가 하다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상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상인이라 하면 3분의 1 이상의 그러니까 30% 이상의 이윤을 남긴 상인들은 뭔가 끝이 좋지 못했고 쌍스럽다는 얘기를 들으며 결말이 좋지 못했다. 진정한 상인이라 하면 5분의 1의 이익을 남김이 마땅하다라고 정확하게 사기열전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 이상 남겨 먹으려고 하면
저도 요즘 요식업을 해보지만 여러분 30% 이상을 남기려고 하면 재료를 좋은 걸 쓸 수가 없고 이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절대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면 장사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남들이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면 장사는 50% 남긴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에 30, 40% 남길까 막 처음에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법에 대한 도천지장법의 마지막 법인 이 법에 대해서 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의 글을 딱 읽고 20%만 남기는 게 마땅하구나 해서 10년째 우리 가게는 20%만 남기고 그 남는 거는 최대한 좋은 재료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1년만 하고 말끄면 40%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그 배를 가르고 싶지 않은 거죠. 20% 남기면서 저는 10년, 20년, 50년, 100년 정말 이렇게 쭉 100년 노포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저는 이제 책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 지금도 사실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신데 사실 저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책은 휘발유고 동영상 강의는 엔진오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는 거의 매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거의 매일 하는 거고 동영상 강의는 사실 몇 달에 한 번씩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이거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 깨달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김미경 선생님이나 김창욱 선생님, 법륜 스님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이해는 하죠.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강의 보시고 2, 3일만 지나면 날아가죠.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저도 수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그 행간의 의미, 그 비유와 상징, 은유를 깨달으면서 그 깨닫는 순간에 심장이 뒤집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40% 남길 수 있는데 20% 남기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심장이 뒤집어져서 20% 남기는 게 전혀 아깝거나 그러지 않고 20%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저는 제가 제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심장이 뒤집어져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마인드도 남을 위해서 살아라가 무슨 세인트, 성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진짜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말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고 있는데 10페이지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게 남을 이롭게 하려는 게 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스토옙스키 책, 톨스토이, 뭐 헤르만 헤세, 해밍웨이 다 같은 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사기열전을 읽고 진짜 20%만 남기는 게 정말 타당하다. 그래 내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독서는 정말 깨달음을 통해서 내 심장이 뒤집어져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은 많고 뭐 하고 싶은 것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 몸이 안 따라가서 시작 안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자꾸 우리는 빨리 뭔가를 쉽게 알려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절대 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 강의는 왜 보느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열정이 식었을 때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배운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새해에 자주 솟아나는 그런 마인드가 식었을 때는 제 강의라든가 아까 말한 그런 강의들을 보시면 그 열정과 의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과 받은 의욕으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심장이 뒤집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